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깊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올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네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호랑이, 사자, 하이에나, 기린. 아까 제가 MC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니 굳이 따진다면 호랑이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겠네. 제가 이제 이런 소리를 했는데 과연 이 네 동물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뭐 여러 동물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밀림의 왕 사자를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무슨 소리냐? 사자는 늙었을 때 하이에나 떼들의 공략을 받는 그런 동영상을 이제 더 간혹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좋다. 그리고 또 하이에나 멋있지 않습니까? 뭐 고독하면서 초원의 청소부다. 썩은 고기를 먹으니까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네 동물 중에 보면 굳이 이제 주식 투자와 연관을 짓는다면 맨날 풀만 뜯고 있어요. 바닥 벅벅 끼는 종목만 안전하다고 사고 있는 투자자도 있을 테고 하이에나처럼 좋아 썩은 고기를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상승 초기에 따라잡는 분도 계실 테고 호랑이처럼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잡는 이 호랑이 투자자도 있을 거예요. 저는 굳이 따진다면 호랑이 투자자에 가깝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사자나 또는 하이에나도 좋지만 호랑이처럼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투자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수익률을 보일 겁니다. 저도 급등했던 종목이 눌림목을 주고 또 알테오젠이 한 90% 올라갔다가 약간 좀 눌림목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은 또 약간 좀 수익이 났다가 좀 마이너스 돌아선 종목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테오젠 90% 종목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후속주라고 제가 맨 마지막에 PPT에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난주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슈팅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제 고객들한테도 제시를 해드리고 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보면 뭐 49, 52, 42, 50, 51, 45 전체 투자자분들께 다 매수를 하자. 물론 이제 풀베팅은 못 해드렸어요. 한 15% 정도밖에 못 해드렸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서 많게는 이제 53. 적게는 좀 40%.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40~50%, 40대 후반이나 50% 수익을 고르게 가져갔다는 거죠. 스윙으로. 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방금 호랑이 같은 그런 투자자를 한다면 강력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호랑이는 뭐냐면 토끼를 한 마리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대세 상승 정비율 초기 종목을 공략한다면 어려운 장에도 이렇게 5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지만 뭐 팔레스타인 분쟁 또는 이번에 이제 전염병이 또 돌았죠. 그러면서 동물 전염병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또 우리 대통령이 네옴시티 방문해가지고 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테마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께 어떤 투자 스타일을 원하냐. 단기 투자자든 스윙 투자자든 무조건 호랑이 투자를 해야 된다. 왜? 한 마리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되도록이면 대세 상승 정비율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을 잡는다면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멋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께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지나면 시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반등도 급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면 정말 대세 상승 정비율 초기에 있는 종목들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최근에 TV나 애널리스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 시장이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2차 전지입니다. 이
주도주 그리고 얼마 전에 반짝 상승했던 그 흐름에 뭐 각종 언론에서 주도주의 기한이도 이렇게 떠들면서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또 그 종목들을 샀다는 이야기죠. 고점에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제가 날 것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을 썩은 고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우리가 썩은 고기를 먹을 필요 있냐? 배탈 나는데 항상 정비율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자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주도주 혈투가 진행이 됐는데 저는 물론 2차 전지는 이제 시차를 두면서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친트럼프계가 당선이 됐고 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지지율 따져보면 지금 트럼프가 약간 좀 앞서는 그런 움직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우디나 또는 러시아 이런 쪽에서는 감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차 전지도 좋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좋아요. 지금 실적도 훨씬 더 개선이 되고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그런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아예 이 종목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 그때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몇 종목을 찍어드렸어요. 한미반도체입니다. HPSP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마이크론까지 찍어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약간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이런 한 3종목 정도 앞에서 끌어주는 반도체 옐로우 칩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솔브레인 관련주들이나 뭐 솔브레인 홀딩스나 이런 뒤에서 밀어주는 반도체 업체들을 후공정 업체들이나 이런 종목을 공략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 말고 단지 반도체라는 미명하에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물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부진하지만 앞으로의 테슬라는 달라질 수 있다. 시차를 두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좋은데 그걸 보시고 자, 봄볕은 며느리, 가을볕은 딸에게. 바이오도 가을이 왔다가 일시적으로 더워지는 이상기류가 있을 수 있었다. 유한양행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약간 일시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바이오의 계절은 올 수밖에 없다. 왜? 바이오는 2차 전지 반도체의 절대적인 강세가 완화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려고 했다가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반도체 2차 전지 좋다고 하니까 그걸 샀단 말이에요. 모조리 물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데드캣 바이오스 나오는데 또 그때 또 물렸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2차 전지 반도체를 들고 있다 보니 이번에 지수 빠질 때 한번 빠졌고 이제 바이오를 줄였고 또 지난번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올라갈 때 이게 또 올라간다고 이때 좀 줄여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샀죠. 유한 양행이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하켓발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는데 저는 그때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또한 바이오 장세가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거다.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는 열심히 달려도 힘에 부쳐요. 바로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제가 찍어드리는 그 종목을 이제 잘 보시라 이런 말씀 드렸고 앞으로 바이오 계절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5에서 7% 정도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합병을 선언하고 앞으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한 달 동안에 받을 거라고요.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합병이 되고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분식에게 면제비 줄 테니까 너희들 합병해서 바이든의 정책 원료의약품 25%는 미국에서 생산해 이것에 부합될 수 있게 글로벌 빅파마를 한번 거듭나 봐. 그래야 우리 현 정부도 뭔가 일을 한 것 같잖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했죠.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합병 가치가 이제 훨씬 더 이제 4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주가는 눌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일본에 보면
보라타 제작소가 이제 판매 법인을 이제 흡수 합병을 통해서 실적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주가는 약간 약세를 보이는 구간도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 셀트리온도 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학회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이 안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이런 움직임이 공고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2차 전지 반도체가 절대적인 강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바이오 투심으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가는데 대형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면역 항암 학회나 또 바이오 유럽 이런 게 형성이 되고 또 간학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1월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이어진다고요.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주로 보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이런 쪽에서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회에서는 미리 사서 학회 기대감이 있으면 팔아주는 것도 맞고 이전보다는 이제 학회 끝나고 주가는 좀 더 공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 특히나 현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쪽은 세게 올라가더라. 근데 안 갈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거죠. AI,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그럼 이제는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한번 테마가 형성이 되면 아주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그런 전략이 나올 것이고 중국은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또 인도를 자극해서 중국에 맞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양쪽으로 줄을 대려고 하는 한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바이오 쪽의 원료의약품은 미국에서 생산해내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약간 물려있는 투자자도 있을 테고 특히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 좀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자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이 뭡니까? 바로 상처를 치유하고 아픈 것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좋은 바이오주로 하면 좋다. 왜냐하면 물려봐야 얼마나 물리겠습니까?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밸류에이션 무단이 아주 낮춰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드디어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이 달렸다. 1개 달리고 2개 달리고 3개 달리고 여기저기서 딸랑딸랑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알테오지온이 올라갔습니다. 또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되게 되면 바이오들은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 천병에는 바이오 대장주가 있어요. 3번의 업다운 사이클이 있는데 대부분 바이오 대형주들이 주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양봉을 길다랗게 쏘아 올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자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몇 개를 해보자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가능한 종목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TV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 치료제 임상을 마무리하고 FDA에다 승인 요청을 했어요. 신약 허가 승인을. 근데 이제 하도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잘 많이 하니까 아이고 짜증나. 코스피로 옮겨야 되겠어 해서 코스피 이정상장도 노린다는 거죠. 대대적으로 한번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것들은 하반기 때 바이오에는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반도체나 2차 전지 분명히 주도주로 등극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다만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특정한 종목 이런 반도체 관련주를 보는 게 좋다. 그렇다면 최근에 2주 동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조정장에는 주도주가 부각이 안 될 때는 테마주들을 보시라. 그래서 테마 형세가 형성이 된다. 하락장 조정장에는. 자, 지난번에 28 분쟁으로
한국형 아이언돔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한일단조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짱대 양봉이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아이언돔이 요격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이 여기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죠. 방공망 그 요격하는 체계를 좀 더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사드가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드론으로 공략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티 드론 관련주 뭐가 있어요? JCN 시스템 같은 종목.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고 또 이번 주 월요일 날도 한 상한가 근처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런 건 테마가 작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테마가 요즘 장에는 작게 형성이 되니까 뭐 크게 보지 말고 50%, 100% 이게 아니라 한 상한가 한 방이나 또 장대 양봉 하나 하면 그 정도만 먹으면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는데 경제사절단을 많이 데리고 간다. 그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되느냐. 그럼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대신 이팔 분쟁이 완화됐을 때 올라간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죠. S&T 에너지는 상한가 치고 밀렸고 또 네옴시티는 상한가를 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번에는 이제 데모도 말씀드리고 나서 저는 데모를 해드렸어요. 데모를 눌리면서 공략했더니 한 30% 가까이 냈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무조건 상한가를 못 들어가게 되면 짱대 양봉이면 팔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서 1바는 뭐고 2바는 뭐고 3바는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추신임업이 뛸 수 있다. 은행에서 돈 못 받은 거 이제 좋아, 그러면 나한테 넘겨, 내가 받아줄게 해가지고 강도 높게 이제 채무자를 압박해서 받아내는 건데,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 SCI 평가 정보, 고려 신용 정보를 이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저는 이제 이 제주은행을 좀 공략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공략하자마자 당일날 이렇게 이제 짱대 양봉을 나왔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작은 테마가 형성이 되면 바로바로 이제 착시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2023년도 퀀텀 비전 코리아가 열리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종목이 있기보다는 대부분의 종목은 못 갈 것이다. 두 개가 있다. 제가 찍어드리겠다. 하나를 이제 우리로를 찍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가 오늘부터 쓱 올라가서 한 20 몇 %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저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미 엑스게이트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요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35% 정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못 치고 5일선에 붙어서 올라가는 것들 있죠. 이런 건 한 3, 4일, 4, 5일 정도는 좀 더 홀딩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러면 저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는 끝났냐? 그건 아니고 또 반등도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합동 단속이 특별 점검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특별 점검이 있는 데서 처음에는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확산이 되게 되면 육계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이런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또 럼피스킨병이 확산이 되니까 또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느냐 보면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 부분에 이쪽에 클라우드 쪽을 전환해보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내년까지 추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뭐냐면 클라우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분산 컴퓨팅을 활용하고 여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이런 것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그냥 정책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클라우드가 대체 뭐야?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추진해서 여러 가지 어플도 만들고 이걸
이제 실생활에 도입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대체 클라우드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클라우드, 구름입니다. 구름. 자, 이게 80년도에 이제 나왔던 말인데 하이텔 단말기 있고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을 통해서 또 어떤 서버에 가면 여기에 뭐 라우터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이제 복잡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BIT 전공자한테 설명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이것을 뭉뚱거려서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클라우드 컴퓨터가 이제 그때 도입이 됐네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채용을 한 거죠. 썼던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렇게 생긴 거죠. 쉽게 말해서 클라우드는 구름이고요. 요 복잡한 이 단말기와 내 단말기와 스마트폰과 또 중앙 서버와 이 사이에 무수한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뭉뚱거려서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 단말기와 중앙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뿌리라면 클라우드는 뭐 잎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정부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쪽에 사업을 강화해서 이쪽 매출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클라우드 매출이 24% 늘어나면서 실적이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도 사우디 디지털 트윈을 수주했죠. 그래서 빈살만이 야, 너희 그 노봇 빌딩 좋더라. 그거 우리한테도 좀 지어주라. 이렇게 했더니 좋아, 지어줄게 했는데 가격은 이제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1,350억 정도 되는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 또 기업 또 해외 기업들도 이렇게 하는데 천하의 삼성전자도 이제 클라우드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무료로 데이터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임시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를 전 세계에 출시한다고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안에 클라우드 임시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로 이용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혹시 뭐 데이터를 소실하거나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또 교체하거나 이럴 때 혹시 내 정보가 해킹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관련주가 뭐가 있냐? 많아요. 그중에서 딱 4개를 찍어 드릴 테니까 오늘 밤 방송이 끝나면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세요. 방법은 한국경제TV를 접속을 하면 웹상에서 인터넷에서 그러면 저 얼굴이 뜰 겁니다. 그럼 저 얼굴을 클릭하고 들어오시고 하시면 좋은 전략, 좋은 정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 소비주들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11월 달부터 중국의 단체 관광 전세기가 운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6년 10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사드 보복하고 나서. 자, 그럼 이제 이 노선을 이제 확대한다고 해요. 지금은 푸저우 전세기 도입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뭐 여러 간대로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 뭐 칭따오나 장사나 이런 쪽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이 관련주들이 이제 한번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중국 소비주들은 항상 걸리는 게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요. 근데 이번에 블링컨하고 또 왕이가 만나서 잘해보자 악수를 하고 있죠. 야, 우리 서로 정상들 모아다 놓고 11월 달에 한번 우리 회의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너희들 우리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야, 그래 좀 어지간히 좀 해라 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뭐 무역 부분에서도 뭔가 해제를 해주고 또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물론 여기서 지나치게 좋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 이 중국 소비주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11월 11일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광군제라고 하는데 솔로들이 이제 뭔가 기념해서 뭐 하는 그런 날인데 요때 1초 만에 184억 원어치를 팔아치울 정도로 중국 경제의 어떤 중요한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관련주들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관련주도 몇 종목으로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장이 안 좋아도 우리는 참 용하게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세 이런 말처럼 별 흔들림 없이 간다고요. 특히 장이 안 좋을 때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장이 안 좋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힘들 때 우리는 재밌는 매매를 해요. 스윙으로 대세 상승 정비율 초기화에 있는 종목도 공략해서 다들 다 사게 만들어서 한 50% 수익률이 나오고, 또 시장이 어렵고 테마가 작게 형성이 되는데 그 흐름에 맞게 작게 공략을 해서 하루에 뭐 10%, 20%, 30%도 잘 내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폭락이 나와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투트랙으로 먹는 거다.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급에 한 방 먹는 좋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합니다. 뭐냐면 이슈와 재료를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정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 이거 알테오제인데 이거 가지고 한 95%까지 갔는데 이제 중간에 좀 눌러줬죠. 한 5천만 원 수익을 낸 거하고, 제2의 알테오제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종목 공략이 다 사게 해서 한 15% 베팅해서 이게 이번 주에 한 50%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 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이 좀 눌러줬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1,500% 수익도 내고 또 2억 5천으로 50억을 보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많이 쪼그라들고 또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좋은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리포트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리포트는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으로 이제 제가 매일 써요. 오늘은 흑구석이로 공략하세요. 이런 걸 이제 해드리는데, 이걸 했더니 2주 만에 4,600을 벌었다. 이제 이런 분도 나오고, 또 자 일주일간 했는데 뭐 이렇게 뭐 한 5%나 7%도 나오지만 32, 28, 24, 24, 28 이렇게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도 수익 내더라. 그래서 뭐 한 달에 반 해보니까 2,200 정도 수익을 내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한 5,000도 내고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한 달에 2,800 벌고 6개월 만에 뭐 한 2,000도 벌고, 야 이게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게 어려운 거 아닌구나. 그러면 10월 달에 폭락장이 나오고, 이번 주에도 보면 소카도 오늘 이제 제일 약하게 나오는데 11%. 어제는 마니커로 한 15% 정도 리포팅을 해드려서 차익 실현하세요 이제 문자도 보내드렸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로 이런 양자 암호 관련주들. 그다음에 그 전날은 또 미국 시장 안 좋고 금리 올라가니 제주은행을 공략하세요 해서 또 올라가니까 이제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제이시연 해가지고 급등이 나와서 이제 상한가 못 들어가서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매일매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은 이제 뭐 데모 27% 올라가고 또 이렌시스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10월 달에 이 안 좋은 시장 내에서도 계속 뭐 16%, 뭐 23% 이게 매일매일 34%. 그리고 시장이 상승 초기에서 잡아들이니까 여기에 뭐 64%씩도 올라가고, 또 뭐 하루에 23%, 또 대성에너지 이렇게 요날 잡아서 요 꼭지가 되면 또 꼭지에서 문자 보내드리고, 이렇게 좀 재미있는 매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월 달 장이 안 좋은데도 뭐 5, 60% 종목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또 보면 한국석이처럼 100%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거의 매일매일 10% 이상은 발굴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 어려운 장에도 매일 수익을 내야 된다. 그러려면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공략을 하고, 자, 그 자금으로 하루에 10%만 낸다고 가정을 해보죠. 1,000만 원 가지고 10%만 내면 한 달이면 2,000이에요. 자, 근데 그 정도는 쉽게 번단 말이죠. 아니,
7%, 5%만 내도 우리 회원님은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그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공략하셔서 어려운 장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생활비, 품위주비 하세요. 2,000 벌었다면 한 500 그거 쓰시고 1,500 정도 한두 달 모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아까 보면 5,000 가지고 10억을 달성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뻥튀기를 해라고요. 그리고 한 몇 억 정도를 다시 한 번만 뻥튀기를 해라고. 2, 5천 가지고 100억, 50억을 버는 분도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지만 주눅 들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은 종목, 좋은 전략을 무료로 드릴 테니까 꼭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